바른소리 청년국회 법안공청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유권자들을 모시고 청년이 직접 고민하고 만든 법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든 법안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바른소리 청년국회 외교부문 법안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공공외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바른소리 청년국회 강유정 청년의원입니다. 우선 법안 관련 실태입니다. 공공외교법은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에 시행된 법령입니다. 공공외교법 제2조는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입니다. 20세기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였으며 외교 대상은 자국민을 불포함한 상대국 정부 및 국민이었다면 21세기 공공외교의 주체에는 민간이 추가되었으며 대상은 자국민 포함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외교의 전통적인 주체는 국가 정부였으나 이제는 국가 정부에 민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정책 수립 및 수행, 국제관계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 정부와 국민을 외교 대상으로 보게 되면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외교보다 공인이나 기업의 사회적인 활동이 해당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 국민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공공외교법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인의 마약 및 연루 사건, 경찰 유착, 몰래카메라 등의 사건들은 국내외 한국 문화 외교 이미지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입지를 쌓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 의한 국가의 이미지 타격은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외교법 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에 저는 공공외교법 일부 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공공외교법 수정 내용 및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외교법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외교법의 목적을 준수하여 민간 부분에서의 공공외교 대사 임명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국내에 영향을 가지는 공인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민간 부분의 공공외교 행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무를 행사함으로써 공공외교 대사의 책무를 가지도록 기준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외교부 소속기관 직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외교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에서 거기에 대해서 임명 그 과정, 임명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에는 뭔가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8조에서 이제 공공외교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뭐 외교부 장관이 단독으로 임명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조금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 조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외교부 장관이 단독으로 임명을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런 심의를 거치면 좋겠다 하는 취지를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를 하면은 좋은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공공외교법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히 아이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보대사를 많이 운영을 해요. 각 기관에서 뭐 관광공사라든가 뭐 여러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그 비제도화 영역에 두지 말고 좀 제도화해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아주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2항 개정안의 2항 그 2항을 보면은 8조 2항을 보면은
위원회는 사회문학의 인사들을 심의를 통해 공공외교대사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금 더 사회문학의 인사라고 하면은 영역이 넓으니까 물론 이렇게 특정 분야를 지적하지 않은 장점도 물론 있지만 예술, 음악, 영화,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공공외교대사로 임면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왜 면자를 두냐면은 물론 이제 해석상으로는 임명에 면직권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아까 그 제안 이유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마약, 뭐 몰카, 경찰 유착 이런 걸 넣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 가지고 면직에 이걸 면하게 할 수 있는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적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사회문학계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고 여기 보면은 심의를 통해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은 아까 6호를 통해 가지고 뒷부분에 공공외교대사 임면 이것도 이제 임명을 면으로 하고 창무 검토에 관한 사항이 심의 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걸 하는 거는 좀 중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심의를 통해서를 빼고 아까 그 분야를 조금 문맥을 좀 넣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고 있고 임명만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무슨 뭐 그 예산도 좀 배정될 수가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고 물론 없어도 할 수 있지만 법률적 근거를 분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칭찬을 아무튼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소리 청년국회 청년의원 권민진입니다. 저는 오늘 외무공무원법을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발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법안 개정안은 외무공무원법 제30조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외무공무원의 공모직위를 제한하고 있는 외무공무원법 제30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외무공무원직에도 직위 공모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30조를 살펴보면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5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5에서는 공무원의 공모직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보시면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 공모직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무공무원법 제30조에는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5는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행 외무공무원법에서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공모직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외무공무원법 제30조가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 법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5 제1항을 다시 보시면 공모직위제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역동적인 세계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서는 외무공무원 직책에도 더욱 적합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공모직위를 운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럼 지금 이제 약간 공모직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외무공무원법 안에 특임 공관장 제도라든가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 제도 그리고 또 개방형 직위 이렇게 세 개의 규정이 있는데 그 세 개의 규정하고 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교부로서는 이제 외무 공무원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국회 내에서는 사실 특별법 제정은 사실 자제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외무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지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뭐 불편이라든가 혼란이 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지금 권민지 의원님은 외무공무원을 다시 국가공무원 일반법 기본법 질서 내로 편입을 하겠다는 그러한 시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그 몇 년의 지금 10년간의 역사를 사실 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시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항상 이제 특별법은 자제를 해야 되고 특별법은 언제든지
입법 목적이 소멸을 하면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셔서 국가공무원법 일반법으로 편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좀 더 이렇게 법안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 분야에 관해서는 외무 공무원을 뽑는 데는 왜 흔히들 하는 얘기로 그 마피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외교 공무원의 충원 과정은 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 경쟁하고 이 외무 공무원 충원 과정의 이 어떤 특성하고 같이 조화가 돼야지 이것이 이 특성만 강조돼서는 마피아를 나가지고 배타적이 될 수 있다. 배타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국가적인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굉장히 좀 그러한 시대 정신을 담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 다만 이제 조금 더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은 것은 외무 공무원법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다뤄가지고 이 외무 공무원법을 보면은 조금 더 비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마치 외무 공무원법이 아니라 외무 공무원법 인사에 관한 법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 거기에 무슨 뭐 의무라든가 책무라든가 이들의 원칙이라든가 이 근무 원칙이라든가 행동 원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좀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조문화는 안 돼도 취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것이 강조가 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이러한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했다. 좀 공정성을 기하라. 이런 쪽으로 조금 보강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어떤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의원님과 그 권민진 의원님 그 개정 법안에 대해서 잘 들었고 잘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저희 나라도 뭐 경제적으로도 그 10위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저희가 세계에서 그 6위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선진국에 저희도 그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위상과 국격이 높아졌는데 그만큼 아마 국제 사회나 국제 무대에서 그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그 요구가 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외교적 마찰 속에서 어떤 관계 증진을 위해서 공공 외교가 어떤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더욱 더 증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공공 외교 분야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국격에 걸맞는 것이다라는 그런 공동 인식을 하셔서 관련 부서라든지 그 입법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청년 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미리 온라인으로 받은 질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외교대사의 임명이 공공외교 분야 발전에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업무적인 부분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명 사회문화 인사들을 이제 공공외교 대사에 임명함으로써 친숙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여 이제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공공외교 대사의 임명에 있어서 실익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그들 공공외교 대사에 임명되신 분들에 대한 활동을 이제 다양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문화 행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국적 시상식이라던가 등의 뭐 시상 및 수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권민진 청년 의원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모직위를 운영하고자 하면 이에 대한 운영 사항이 시행령으로라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발제자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공모직위에 대한 운영 사항 같은 것들은 아까 제가 발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5의 항목들을 보시면 제5항에서 공모직위와 관련돼서는 대통령령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대통령령을 보면 개방형 직위와 또 공모직위의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직의 충원이나 선발 또는 임용, 심사 등에 대한 것들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참고해서 운영을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정리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외무공무원법의 개정에 대해서 제가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 국가공무원법과의 차이점, 그다음에 외무공무원의 특수성 이런 것과 공정과의 조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 같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좀 반성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고 또 공부한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의견을 다양하게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많이 부족했는데 발표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지를 제가 듣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의견 많이 듣고 또 느끼는 바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법 지원 의견들의 입법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책을 내요. 그러니까 청년 의회 입법 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돈 들여가지고 책을 안 만들더라도 어디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그런 거를 항상 모니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하고 형식이 똑같거든요. 내용도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제공을 하면은 더 이 청년 의회의 어떤 가치가 돋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많이 고민하시는 거 이제 보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뭔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여기 와서 좀 이렇게 힘을 많이 받고 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의원님 실제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이제 법안들도 또 보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정보도 업데이트되고 제가 오히려 많은 공부를 하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장으로서 오늘 우리 자라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곳 수원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과 지도를 해주신 우리 홍완식 선생님, 정민정 선생님 또 최기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들의 도움과 지도로 그것이 또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역시 청년들의 힘이 나라의 힘이고 국민의 힘입니다. 늘 젊은 청년답게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늘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바른소리 청년국회 외교부문 법안공청회 폐회를 선언합니다.